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 요소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리수를 알아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해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잠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AB라 하고 대각선을 C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니까 대각선의 제곱과 같더라라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가 아닌 것을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 무리수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루트 2는 무리수라고 하면 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사실은 도형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있죠. 근데 사실 수를 보면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무리수는 우리가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라는 것을 이따가 배우겠지만 예를 들면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까지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1.4, 1, 4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가는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쓰겠다고 하면 1.4라고 해서 근사값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만일에 소수를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루트 2라는 것은 2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제곱하기 전의 수인 2를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 제곱근이니까 제곱수의 크기에 2보다 작은 거와 큰 거를 비교를 해보면 1과 2 사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2의 제곱은 4니까. 그래서 루트 2라는 것은 1의 제곱근이 1이고 2의 제곱근이 루트 2인데 루트 2라는 것은 이 1과 2 사이의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리고 다시 1.4를 제곱하니까 1.96이고 1.5를 제곱하니까 2.25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적어도 루트 2라는 것은 1.4와 1.5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1.4와 1.5를 했느냐 하면 1.3을 하면 당연히 루트 2보다는 작은 값인데 1.6을 제곱하게 되면 2.25보다는 더 큰 수가 나오죠. 1.6을 만일에 제곱해보면 2.66이 36, 2.56이 되죠.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작은 수를 찾으니까 1.5이고 또 1.4를 해보니까 2보다 작은 1.96이 나오니까 이 2라는 수는 1.4의 제곱과 1.5의 제곱 사이다. 그래서 루트 2는 1.4와 1.5 사이라는 것, 즉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트 2는 1.4 뒤에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41을 제곱하면 1.9881이고 1.42를 제곱해보니까 2.0164가 되니까 루트 2라는 것은 1.41과 1.42 사이의 수다. 즉 1.41까지는 알아간 거죠. 뭐냐면 루트 2의 값이 1.41까지는 정확한데 그 뒤는 아직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면 1.4142 이렇게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구해보면 이런 수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유리수는 순환하는 유한소수이거나 유한소수, 즉 1.41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 이런 것은 유리수라고 배웠는데 순환하지도 않고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를 이렇게 구해보니까 유한소수도 아니고 순환하는 무리수도 아니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면 뭐냐?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2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했는데
이제 중3에 처음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우니까 이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루트 3과 원주율 파이가 있는데 루트 3도 이렇게 1.73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이고 원주율이라고 하는 파이는 3.14159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죠. 원주율을 한 번 더 알아보면 뭐냐 하면 원주율이라는 것은 원에 있어서 반지름의 길이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원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 R과 L의 비, 즉 반지름이 이렇게 크면 더 큰 원이 되죠. 큰 원은 길이가 더 크죠. 그래서 반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를 알아보니까 그 비가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반지름이 크면 그 같은 비율로 원 둘레의 길이도 즉 원주라고 하는 이 길이가 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그 비율이 일정하므로 그 비율을 알아보니까 3.141592 어쩌고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수는 다 같이 무리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무리수라는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앞에 음의 부호를 붙인 마이너스 루트 2는 그러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리수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리수도 역시 양수와 음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소수로 나타내 보니까 역시 4.4142 이런 것처럼 무리수가 되더라는 거죠.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나니까 유리수 빼기 무리수나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 혹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와 같은 것도 역시 무리수이다. 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 중에서 근호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이 되면 유리수다. 당연한 거지만 한 번 더 알아보면 루트 4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웠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제곱근과 지수 2는 없어져서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가 되죠. 그래서 2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25분의 16도 마찬가지로 근호안의 수가 5분의 4의 제곱과 같으니까 제곱수는 근호와 없어져서 5분의 4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루트 4와 루트 25분의 16은 둘 다 유리수입니다. 그렇지만은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는 무리수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구분하시오라고 했는데 루트 36은 6의 제곱이니까 제곱수니까 유리수가 되죠. 밖으로 나오면 6입니다. 그죠? 루트 7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무리수. 부호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5분의 4도 뭐예요? 밖으로 못 나오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무리수. 0.49는 0.7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0.7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유리수. 그 다음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16은 제곱수이니까 뭡니까? 이거는 16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2 더하기 4와 같고 결과는 6으로서 유리수가 됩니다. 3 더하기 루트는 루트가 무리수이니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의 꼴이죠. 그래서 결과는 무리수입니다. 자,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실수라고 한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수 체계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우리가 중학교 과정까지는 실수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사실은 수라고 하면 실수와 허수가 있다고 그랬죠. 요 허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만 알면 되고 우리는 현재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수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는 자연수라고 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의 정수는 뭐죠? 양의 정수라고 하는 이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수 자연수니까 1, 2, 3, 4 이런 수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수가 있죠. 분수. 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아닌 유리수는 분수와 소수가 있다. 다음에 참고로 황금비가 있는데 황금비는 한번 읽어보면 선분을 둘로 나누었을 때 짧은 부분과 긴 부분의 길이의 비가 긴 부분과 전체의 길이의 비와 같은 경우를 황금비라고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로, 세로라는 이 크기를 가진 어떤 직사각형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짧은 부분과 긴 부분의 길이의 비가, 즉 가로와 세로의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길이의 비와 같은 경우를 황금비라고 한다. 그러면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하면 이 가로와 세로의 비가 전체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것을 황금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낸 비는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가 된다. 이런 비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보기에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거니까, 황금비니까 건물이나 신용카드나 명함 또는 어때요? A4 용지라든가 노트 또는 책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우리 눈에 편하게 보이는 그런 그 크기를 가진 것들은 대개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